오늘 지푸라기 연구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사연이 도착해서 그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박사님. 양준영입니다. 가급적 이메일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으나 또 참지 못하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것만 설명해 드리면 우리 준영 군은 이제 제가 주 100시간은 기본이다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삶이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변한 케이스고, 그래서 그 사연이 소개됐고, 또 그 사연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됐고, 또 그 계기로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발표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연을 한 번만 보낸 게 아니라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연이 좀 여러 번 공유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아주 선례를 보여준 케이스죠. 그래서 요 이제 사연도 사실 체인지 그라운드로 온 게 아니라 제 개인 계정으로 왔는데, 사연이 너무 리마커블하고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계속 쭉 읽어드릴게요. 먼저 지푸라기 연구소 찐찐찐 팬으로서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영상이 올라오면 쉬는 시간에 보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힘내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오늘 메일을 보내는 이유는 초생산성을 읽고 실행하고 있는데 제 인생에서 또다시 인생에 큰 변화가 온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초생산성은 이 책이죠. 정말 좋은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가장 임팩트 있었던 성장의 변곡점은 신 박사님의 주 100시간은 기본이다 강의를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매우 강하게 들었고, 꾸준히 실행한 결과 정말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는 주 100시간만으로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주 100시간을 실행하며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하루가 40시간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주 150시간씩 노력할 텐데. 하지만 하루는 24시간이고 자는 시간을 제외한다면 남는 시간은 16시간. 거기다 화장실도 가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집중을 유지하기 위한 휴식 시간도 필요하고, 이런 시간들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14시간 미만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노력할 수 있는 게 없는 것만 같았죠. 그렇게 벽에 부딪혀 살다가 임계점을 뚫어줄 책을 만났습니다. 바로 초생산성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제가 미친 듯이 소름 돋았던 부분은 생산성의 내 영역 파트였습니다. 주 100시간을 하더라도 고역, 산만, 무관심 영역에서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면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소비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소비하고 있는 14시간 중에 갈망 영역에 해당되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쭉 작성하였고, 갈망 영역의 활동들을 최대한 많이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픽업 거리가 멀고 단가가 낮은 콜은 고역 영역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이런 콜은 수행해봤자 에너지 소비만 심하고 수입에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역 영역에 해당하는 콜은 과감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갈망 영역에 해당하는 콜은 저는 장거리 콜을 주로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내 위치 기준으로 픽업지가 가까운 곳을 가야 빈차로 다니는 거리가 최소화되어 수입 측면에서도 최고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콜만 잡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초생산성을 적용해보니 정말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콜에 더 집중하여 일하니 수입은 더 높아졌고 일에 대한 피로도는 확 줄었습니다. 아마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초생산성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여 시간 대비 최대 효율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책 덕분에 일이 더 쉽고 재밌어졌습니다. 제 삶의 여유가 더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랑할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요즘 한 주에 책 2권은 기본적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훌륭하네요. 별다른 노력 없이 매달 10권 정도의 책을 소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책 전체를 다 읽기보다는 목차를 먼저 살펴보고 흥미있는 주제 위주로 읽고 있습니다. 이제 책 읽는 요령도, 개인적 요령도 생겼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불과 1년 전에 저는 하루에 20페이지도 잘 못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책도 좀 두꺼운 편이고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읽기가 어렵죠. 근데 명저입니다. 저는 책을 읽으며 스스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 주변 사람들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종종 고민 상담을 하는데 다 책에서 읽었던 것들이라 쉽게 조언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고민이라는 게 결국 대부분 사랑, 돈, 관계, 건강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의 해결 방법은 이미 책이 다 나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책에서 읽은 내용을 요약하여 말해 주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는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하냐? 라는 식의 신기해하는 반응을 보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 역시 책 읽길 잘했어. 최근에는 제 지인들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생전에 책을 1년에 한 권도 안 읽던 친구가 2명 있었는데 지금은 둘 다 전화 통화할 때마다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줍니다. 훌륭하네요. 그렇죠? 저는 이 친구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책을 왜 읽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대답이 재밌었습니다. 친구 알, 양준이 형이 네 논리가 없던 인간인데 말에 논리가 생겨서 신기해서 나도 읽는다. 너 참 많이 변했다. 요즘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신 박사님 강의를 듣고 책을 읽을 뿐인데 삶이 바뀌고 있다는 게 놀랍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짧게 쓰려고 했는데 또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뭐가 있네요. 너무 훌륭한데. 정말 신 박사님 유튜브로 만나 뵙고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생 밑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1년 전보다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사랑하는 아내의 꿈도 이뤄줄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꿈은 저를 닮은 아기를 낳는 거였는데 이제 임신 4개월 차입니다. 이것도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줬었고 제가 축하한다고 답장도 줬었었죠. 이제 아내는 개인 사정이 있었는데 수술도 받고 고생도 많이 했었는데 시험관 수술이 잘 되어서 모든 게 순조로운 상태입니다. 쓰다 보니 또 뭔가 혼자서 감정이 올라오고 뭉클하네요. 신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매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부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 친구는 뭐 너무 많이 바뀌어갖고 너무 진짜 대견하고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아들 같아요. 아들 같아. 너무 훌륭하고 더 잘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 이 친구가 말하는데 이제 책만 읽었는데 바뀐 게 너무 신기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그거예요. 이 친구는 책만 읽은 건 아니고 실천도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배달 일을 하거든요. 아마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콜을 받아서 할 텐데 정말 그 주 100시간을 배달 일을 열심히 해갖고 빚도 한 2, 3천만 원 있었나? 근데 그것도 이제 1,000만 원도 안 남은 걸로 저한테 또 성장 메일도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또 돈도 벌어갖고 수입도 적지도 않아요. 정말 많이 하니까. 왜냐면은 비례하게 벌 수 있으니까. 하는 시간만큼. 근데 이제 제가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이제 사는 집도 이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했고. 그러니까 뭐 1년 만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뀐 케이스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사연을 보내줬었죠, 맨 처음에? 주 100시간은 기본이다니까 주 100시간 살아본 거예요. 생각보다 주 100시간은 말도 안 되는 영역 같은데 이 친구는 배달을 한다니까요.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죠. 왜냐면은 우리 에너지도 한계가 있고 뭐 시간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 친구가 메일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어떻죠? 자기 최적 시간을 찾아보니까 7, 80시간이라는 걸 찾은 거예요. 그 7, 80시간을 일하면은 쉴 수도 있고 뭐 생각보다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너무 막 몸이 막 지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보통 일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숫자는 주 40시간이잖아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죠. 월급쟁이는 만약에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어떤 인센티브도 없고 뭐 어떤 뭐 이익 쉐어도 없다. 그다음에 뭐 승진도 내가 일한 거에 뭔가 비례하게 그게 반영이 돼서 되지 않는다. 그럼 딱 40시간만 하는 게 똑똑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다음에 이제 수당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내가 일한 만큼 좀 회사에서 잘 챙겨준다. 그럼 52시간까지 이제 법정 근로시간까지는 여러분이 해보는 게 좀 좋죠. 그러면서 이제 퍼포먼스를 최대한 내보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뭐예요? 이 친구는 그거예요. 하는 만큼 버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상 프리랜서죠. 하는 만큼 버는 일이다 보니까 굳이 주 40시간, 주 52시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는 만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중간에 막 턱걸이도 하고 헬스장도 가고 그랬을 거예요. 아주 똑똑하게 움직였죠. 그러면서 정말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책 읽어서 뭔가 내공이 올라가는 것도 제가 볼 때 좀 보이고. 그래서 이제 또 오늘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줬죠? 이제 주 100시간 도전을 했었죠. 그래서 인생이 확 바뀌었죠. 그러면서 최적 시간을 찾으면서 또 인생이 조금 바뀌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최고의 책은 뭐라 그랬죠? 이 초생산성이죠. 왜? 효율을 올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철학적으로 깨달을 수 있거든요. 책이 되게 쉬운데 이 책을 읽으면 왜 초생산성이 필요한가 한번 말씀드렸죠. 단순히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 하면은 제가 또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래 맞아 인생 욜로지. 그래서 막 내 맘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뭘 근간으로 얻을 수 있다? 초생산성을 근간으로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준영 군이 정말 잘한 게 뭐냐면은 이 책에서 제가 정말 저도 소개할 때 딱 말한 건데 제가 보여드리면은 여기 나오네요. 여기 도표가 나오네요. 내 영역. 여기서 이렇게 내 영역을 마이클 하야트 작가님이 자기 신만의 통찰로 찾아내갖고 이렇게 경계, 이게 바운드리를 딱 그어준 건데, 이제 능숙도와 열정 측면에서 갈망 영역, 산만 영역, 무관심 영역, 공연 영역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준 거예요. 마이클 하야트 작가님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간단하면서 본질을 잘 깨뜨리는 게 진짜 통찰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정말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아는 것까지만 해도 되게 좋아요, 일단은. 근데 이거를 삶에 적용해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당장 고 작가님은 이제 상상스퀘어 대표님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이걸 다 고민하는 걸 업무 시간에 넣어줘요. 그래서 고 대표님이, 고 작가님이 이제 직원들의 갈망 영역이 무엇인지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업무 조정을 또 하고 계세요. 이게 적용하면은 진짜 생산성이 초생산성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준영군은 그거를 해본 거예요. 이 책은 여러분 너무 책이 잘 써서 술술 읽기 때문에 각 잡고 읽으면 이틀이면 다 읽어요. 주말에 읽으면은 하루 만에 읽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해보시면서 자기 삶을 적용해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10% 미만일 확률이 높아요. 저는 계속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를 들면은 그건 거예요. 한 3만 명 이 영상 봤다 하면 한 300분 이 책 읽으실 거거든요. 300분 이 책 읽으실 거예요. 그럼 그래 책 좋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래 이 책 읽었으니까 나도 갈망 영역이 뭔지 찾아봐야겠다. 내 산만 영역은 뭐가 있는지 찾아봐야겠다. 고용 영역 찾아갖고 그건 안 하려고 아웃소싱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신 분은 10%면은 30명 있는 거야. 30명. 그럼 뭐죠? 0.1%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0.1%를 0.5%, 뭐 1%, 2% 올리려고 기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좋은 방향으로 바뀔 거니까. 근데 제가 왜 오늘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실적으로 너무 도움이 될 거다. 그냥 저는 배달 일은 안 해봤어요. 옛날에 이제 식당에서 뭐 20, 30년 전에 20대 때, 20년 전에 일할 때, 저는 10대 때, 30년 전에도 저는 저희 큰아버지가 횟집을 해서 거기서도 이제 식당에서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그때 이렇게 배달해주는 거는 요즘에 배달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빼면은 저는 진짜 이렇게 전문 배달 일은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배달 일이 아니어도 배달과 비슷한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서 이 4개의 조건을 따져볼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진짜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준영군은 배달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나한테 여기서 갈망 영역은 뭐로 분류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그 다음에 나의 공용 영역은 뭐로 분류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뭐냐면은 되게 세부 사항을 놓고 카테고리 4개를 나눈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 못 해봤어요. 이건 준영군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저는 되게 큰 범주에서만 이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집안일에서도 갈망과 이제 고용 영역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게 만약에 배우자랑 이 책을 같이 읽기는 쉽진 않고, 심지어 또 같이 읽었더라도 배우자랑 이거를 토론하기는 쉽진 않은데,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만약에 이게 해봤는데 둘 다 고용 영역이 똑같고 갈망 영역이 똑같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운이 좋게 누군가에게 고용 영역은 누군가에게 갈망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갈망 영역이 아니어도 이제 뭐랄까 무관심의 영역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무관심의 영역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그러니까 가정일, 집안일을 업무 조정을 하면서 배분을 다시 하면서 우리 가족의 생산성,
그래서 그 초생산성을 바탕으로 쾌적함, 즐거움을 확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되게 큰 범주에서만 생각했지 이렇게 미시적인 범주에서도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냥 저는 맨날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한테? 저는 여러분들한테 대부분의 경우 저는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클 하야트라는 작가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쓴 책을 읽고 내용을 전달하고 이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민을 보내주면은 그 고민을, 아까 준영군 사례에서도 잘 나왔네요. 준영군도 이제 친구들이 고민을 물어보면 책 읽은 걸로 대답을 해준다 그러잖아요. 저는 책을 꽤 많이 읽은 편이고, 그 다음에 고민 상담을 이미 많이 해봤고, 생각보다 경험치도 많죠. 그러면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많은 고민을 보내줬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고민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연을 기반으로 그거를 해결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제가 거기서 연구한 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고민한 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항상 근거를 대려고 책을 가지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장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면은 저는 그걸 이렇게 잘 받아다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면서 선순환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영상 보면은 또 30분, 100분은 바뀌실 거예요. 운이 좋다면 1000분이 바뀌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적극적인 분들은 가슴에서 뭐가 끌어올라서, 아, 나도 성장 사연 보내봐야겠다. 그럼 또 삶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게 또 원동력이 되고, 그게 이제 뭐랄까, 성장이 성장을 부르는 이제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거든요. 그럼 또 그걸 누군가 보내줄 거예요. 그럼 또 예를 들어 원리는 간단해요. 능숙도와 좋아하는 거를 기준으로 이제 고역, 산만, 무관심, 갈망, 영역 이렇게 나눠보는 거 되게 간단해요. 근데 주제는 너무 많고 그러니까 실제 필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 다양해요. 근데 그거를 막상 알아도 저는 이렇게 듣고 나면 뻔한데 상상도 못 해봤다니까요. 그 사례를 듣고 나면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분들이, 아, 나도 적용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연을 픽업을 해서, 왜냐면 이 책은 좀 많이 읽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판매량 보면 알잖아요. 이 책은 많이 읽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왕 읽고 있는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분들이 준영군처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여기는 적극적으로 고민할 게 너무 많고,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초생산성 해시태그 눌러보니까 또 다른 부분에서, 아, 이거 내 거 워크시트 한번 적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랄까, 저희 커뮤니티, 이제 저희랑 같이 저희 공동체에서 책 읽고 고민하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뭔가 이제 점점 풀어다지는 게 보여요, 제가 볼 때. 아무튼 그래서 우리 준영 군이 저한테 사연을 보내줘갖고 너무 고맙고, 너무 성장하는 모습이 정말 뿌듯하고, 저는 이 성장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 전파돼갖고 또 많은 분들이 초생산성도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죠? 그걸 정말 삶에 진지하게 적용해서 초생산성을 얻으셔서 진정한 삶의 자유를 꼭 획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진짜 초생산성을 얻기에 노력하는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지푸라기 연구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고민 혹은 성장 사연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